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의 온라인 쇼핑몰 도전기 허세원입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영상입니다. 뭐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반차를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눈치가 좀 보이겠죠? 자, 사업자 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한 거니까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은행 거래하실 때 쓰시는 그런 뭐 개인이 쓰는 그런 공인인증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공인인증서로 또 입력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 공인인증센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가지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 제출란을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등록 신청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되게 간단하죠?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민번호나 대표자 성명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맨 위에 생각해 두셨던 상호명,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오픈 마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명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스토어 이름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자, 이 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호명을 적으셨다면 빨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데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주소 적으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도로명 주소로 적었는데 이게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뭐 땡땡로 33 뭐 이렇게만 적어도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가 함께 적으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홈택스는요, 땡땡로 요렇게 도로명만 적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자, 도로명만 적으면요, 건물 주소를 요렇게 찾아서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주소를 찾으셨다면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시고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상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 적으셨으면 자, 다음은 업종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엔 뭐 저도 이거 어디에다 적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창이 뜨죠. 그러면 주업종과 부업종이 보이는데 주업종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주업종을 등록하는 겁니다. 저는 주업종으로 도소매업, 전자상거래를 하고 부업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할 때 뭐 이렇게 같이 해놓는 것이 나중에 일을 생각해서라도 2번 일을 안 하는 거겠죠? 자, 먼저 주업종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업종 코드 옆에 그 검은색 버튼을 누르시면 또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자, 업종란에 전자상거래라고 쓰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몇 가지 업종 코드가 뜹니다. 제일 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2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밑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그러니까 밑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플랫폼에 대한, 그러니까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뭐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 클릭하시면 업종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부업종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검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목록 조회하는 창이 새 창이 또 뜹니다. 자, 여기서는 업종 코드를 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뭐 알아보니까요, 해외 구매 대행은 아직 정확하게 업종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49609를 업종 코드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외에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다시 등록하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업태명하고 종목명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태명은 서비스업이겠죠. 종목명은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아래에 있는 파란색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장바구니에 담겼다면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란에 간단한 내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란에 가셔서 개업일자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아무 날짜나 그냥 오늘부터 앞뒤로 뭐 한 15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수, 자기 자금, 타인 자금은 뭐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임대차 내역, 이 입력란입니다. 자, 대부분 여기에서 막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복병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우리 집인데? 와, 예. 그 우리 집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본인 소유로 체크하시고 집 크기만 뭐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아닌 가족,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다. 뭐 아버지, 어머니, 아내 뭐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타인 소유로 체크를 하시고요. 가족 중에 명의를 가진 분과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물론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을 하셔서 첨부 파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셋째, 우리 집은 전세 또는 월세다. 그런데 그것도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집은 전세인데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죠. 이럴 경우 완전 FM으로는요,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뭐 어머니하고 내가 전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 뭐 둘 중에 그 명의가 되어 있으신 분하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만 쓰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은 나옵니다. 뭐 대신 이상한 물건을 팔거나 아무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집주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 그 연예인 아무개 씨 그 건물 지하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것을 그 연예인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를 가지고 아직도 분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냥 사무실 얻어서 하시는 분은 타인 소유 체크하시고 임대 면적 적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가가 아닐 경우에 임대차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새 창이 뜨면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뭐 아버지, 어머니, 남편, 뭐 아내 같은 뭐 명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주소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계약일자는 우리 집이니까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평수나 그 이하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시면 맨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임대차 내역이 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단은 간이사업자가 제일 유리하니까 저는 간이사업자를 체크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으로 뭐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간이사업자로 계속 남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현금만 받습니다. 카드 안 받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카드 거래잖아요. 그래서 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간이 과세자로 하겠습니다. 물건이 너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선택사항에 체크란이 나옵니다. 뭐 저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또 새 창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무상 또는 그냥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인을 하는 새로운 창이 뜹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쓰는 서식과 비슷한 서식으로 내용이 뜹니다. 틀린 게 있나 없나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 내역 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왼쪽에 민원 접수 번호가 있고요. 오른쪽에 발급 번호가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자, 3, 4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발급 번호에 번호가 뜹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역시 중간중간 복병들이 꽤 많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한 10분, 15분 정도? 이 정도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